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야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비문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황반변성과 비문증 둘 다 눈에 심각한 이제 질병인데, 오늘 얘기할 것은 백내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면, 눈의 실명 원인의 1위가 백내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발생률은 나이가 50에서 60세인 경우에는 5% 정도가 되고, 70세 이상 된 경우에는 무려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내장은 다른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질병,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내장에 걸린다고 보게 되면 맞습니다. 문제는 현재는 백내장이 걸리게 되면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고 수술 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백내장이 왜 걸리게 되는지, 또 백내장에 먹는 영양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내장은 어디에 생기는 것일까요? 백내장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백내장은 첫째, 우리 눈을 보면은 이 가장 바깥에 홍채가 있고 그 뒤에 맑은 크리스탈린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수정체 안에는 칼슘 농도가 일정하고 빛은 그대로 들어와서 뒤에 망막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투과하게 돼서 우리가 시력을,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수정체에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게 됩니다. 피가 탁해져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서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투명하게 유지했던 크리스탈린 구조가 잘라지면서 이제 딱딱하게 되고 혼탁하게 돼서 눈을 볼 때 빛이 산란돼서 이제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의 눈의 수정체는 일정한 양의 칼슘 이온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칼슘 이온이 이 수정체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체 세포 안에, 백내장의 상피세포의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 칼슘 이온이 많게 되면은, 여러분 칼슘 이온은 무슨 색이죠? 하얀색입니다. 이빨을 보면 하얀색이죠. 그래서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얗게 변해가면서 이제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칼슘이 축적되는 것이 백내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빛이 오더라도 이 빛이 그대로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혼탁하게 된 수정체 칼슘 이온이나 이제 크리스탈린 구조가 변해서 단백질 응축된 부분을 통해서 빛이 부딪혀 가지고 분사되게 됩니다. 곧 빛의 산란이 일어나서 빛이 희뿌열 뿐더러 빛이 번쩍이는 모습도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백내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치료 안 하게 되면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이 왜 칼슘 이온이 수정체에 모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젊었을 때는 멀쩡했다가 이 칼슘 이온이 이제 백내장의 수정체에 많이 모이게 되고, 백내장은 또 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백내장이 점점 딱딱해지고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혼탁하게 될까요? 그 원인을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의 수정체가 칼슘, 내부 칼슘 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첫째는 칼슘 이온이 백내장 세포의 백내장의 상피세포의 수정체의 세포에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그 세포가 과활성화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기능이 저하되게 돼서 세포가 일종의 노화 과정을 겪게 되게 되고, 빨리 이제 그 노화된 세포가 이제 새로운 세포로 대체 안 되게 되고 에너지가 조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전되게 되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하고는 백내장에 사용되는, 눈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쓸데없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는 무엇을 건드냐면 그 수정체의 칼페인을 활성화시켜서 수정체의 크리스탈린 구조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구조가 투명하게 되고 잘 빛을 산란 안 시키고 보냈는데, 그 구조가 점점 그 구조가 파괴가 되면서 그 단백질 구조가 깨지고 어느 쪽으로 뭉치고 하면서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 몸에 신장이니 뼈 같은 게 약해져서 그 칼슘 이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칼슘 이온은 우리가 먹는 칼슘과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 이온은 이제 수용체라서 이제 물에 잘 녹고 침착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어간 칼슘은 골다공증이 걸리면서 그 뼈에서 나오는 칼슘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뼈에서 나온 칼슘은 인산 칼슘이라서 그 축적이 잘 돼서, 이것이 우리 눈은 미세한 혈관이라서 이 눈에 잘 침착이 돼서 잘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엔 황반변성 때 황반변성의 원인이 드루센이라는 곳에 칼슘 이온이 침착이 됐다고 했는데, 이 백내장은 눈 앞에 수정체에 보이는 수정체에 있는 세포에 이 칼슘 이온이 들어와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그 조절이 안 되고 많은 칼슘이 눈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칼슘, 또 백내장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칼슘 이온이 많고 마그네슘 이온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백내장이 걸리게 되면 그 칼슘 이온은 많아지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떨어지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마그네슘 이온은 칼슘 이온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칼슘 이온은 세포를 흥분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그 칼슘 이온과 기량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량작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칼슘 이온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칼슘 이온이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마그네슘 이온인데, 이 마그네슘 이온이 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내장에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그런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글루타치온이 많으면은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데, 백내장이 걸린 눈에는 또 글루타치온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백내장이 생긴 눈에는 활성산소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백내장의 큰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면 또 백내장이 또 잘 걸리게 되는데, 당뇨병에 걸리면은 그 과도한 포도당으로 인해서 그 폴리올 과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소르비톨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수정체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서 수정체가 붓는다든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수정체가 변성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백내장이 걸리게 됩니다. 수정체 안에는 이제 딱딱한 크리스탈린 구조로 돼 있어서 혈관이 없지만 산화 손상에 매우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백내장에 안 걸리고
우리가 건강한 눈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이 수술 안 하고도 깨끗한 눈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NMN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NMN의 역할은 눈은, 우리 눈에서 그 눈과 망막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 눈을 볼 때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얻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관은 뭐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기관에는 NAD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NAD 효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데, NAD를 만드는 것이 NMN입니다. 그래서 이 NMN을 먹게 되면은, NMN을 여러분 드시게 되면 이것이 불과 짧은 시간 안에 NMN이 NAD로 변해서 이걸 충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 기관을 NMN은 NAD로 변화돼서 아주 잘 돌리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은 활성산소가 억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백내장은 뭐 때문에 고장나죠? 활성산소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NMN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NMN을 먹게 되면은 수정체에서 나빠진 세포는 빨리 없애고 새로운 세포로 가려야 되잖아요. 이 노화된 세포를 또 가는 작용을 NMN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자가포식 과정을 통해서 노화된 세포를 이제 바꾸는 작용을 해서 NMN은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리마린이게 됩니다. 이번 실리마린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옛날부터 눈병이 고장나면은 간육을 먹게 하고 간이 눈과 관계된다고 했고, 눈은 간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리마린은 하는 것은 아까 글루타치온이 눈에 많은데,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과정으로서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글루타치온이 눈 수정체는 많았었는데 백내장 걸리는 적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실리마린은 글루타친을 생성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영양제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또 여기에 들어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당뇨병에 걸린 수정체에서는 피에 포도당이 과다해가지고, 이 과다한 포도당으로 인한 삼투압 증가로 인해서 이제 백내장이 걸리게 되는데, 이 실리마린은 폴리올 그러한 삼투압을 높이고 과도한 포도당을 솔비트로 축적시키는 그 과정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실리마린이 하게 돼서, 이 실리마린은 이제 굉장히 백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은행잎을 들 수가 있는데, 은행잎은 이 염증 물질을 없애주고 산화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작용이 탁월하고, 이제 혈류량을 늘려서 백내장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은행잎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마그네슘은 아까 칼슘 채널을 억제를 해서 산화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칼슘이 수정체 세포 속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됩니다. 백내장이 걸린 눈에는 마그네슘이 또 적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 영양제 말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먹게 되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단파장을 차단시키고 자외선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자외선 차단도 중요한 것은, 자외선이 눈에 수정체를 갖다가 산화 스트레스처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은 또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내장은
크게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칼슘 항상성 붕괴가 생기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되고 당대사 이상, 이런 것들이 백내장의 원인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할 것이, 백내장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고쳐야 할 것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칼슘 항상성 붕괴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당대사 이상을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이렇게 보충해서 드시면은 이런 에너지가 회복되고 항산화 과정하고 칼슘 균형을 통해서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도마트 평양약 고객사 김태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